박지원 대표입니다. 유명한 유튜브에서 신탁사에 관련된 임원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을 아침에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 재건축하는 방식이 지금 기존에는 대부분 조합을 결성하셔가지고 소유주분들이 진행하던 방식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줄이고 사업을 좀 원활히 하고 관리하고 또 빨리 하기 위해서 신탁 방식으로도 많이 한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 대형 신탁사로 보면 한 6개, 나머지 뭐 중소형 신탁사라면 10여 개 정도 신탁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탁사 이제 관련된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둔촌주공 예를 들었더라고요. 전체 사업비의 뭐 1%에서 3% 정도 뭐 수수료를 받아서 신탁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둔촌중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이 크다 보니까 1%만 해도 한 1,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수수료가 1%입니까? 라는 사회자의 질문이 있으니까 뭐 이제 중개 수수료를 예를 드시더라고요. 중개 수수료가 뭐 0.9%, 0.9%에서 0.5% 이런 정도인데, 한 집당 뭐 한 1,0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탁 수수료가 많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저거는 무슨 얘기지? 아니 중개 수수료는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지만 전체 사업을 놓고 받는 수수료는 아니잖아요. 일단 소액의 비율이 비교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자체가 작아서 수수료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중개 수수료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 사업비 중에 1,600억 정도라고 하면 그 1,600억을 받는 그 값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나는 제시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보수라는 개념에서 보면 대부분 뭐 한 100% 성공보수 효과가 낮다라고 하면 20-30%의 성공보수를 받는 기준인데, 예를 들면 1,600억을 줬으면 뭐 1조 6천억은 아니겠지만 뭐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고, 또 하나는 거기 신탁 방식으로 하면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사비 절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건설회사에도 있고 주변에 저희 관련된 분들이 신탁사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그쪽 계통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놓고 신탁사를 깔 수는 없어서 차마 이제 세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신탁사 뿐만 아니고 일부 투자금융사 뽑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중에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1조를 조달해 올 때 여러분들 수수료를 얼마나 내시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금융수수료가 예를 들면 금융이자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사업 초기에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가 보증해서 사업비를 초기에 대주죠. 둔촌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천억 정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건설사에서 보증해서 8천억을 대주는 금융 비용이나 신탁사에서 대주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별도의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8천억을 대주는 비용이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저는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금리 차이는 단순하게 보면 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8천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띄어먹는 수수료들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또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 수수료 또 따로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그렇게 원가 절감 효과가 클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최근처럼 미분양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건설사는 공사비에 미리 리스크를 감안해서 공사비를 높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공사비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생각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책임 준공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공사비 인상 요인은 분명히 있겠지만, 미분양이 될 줄 알고 거기 공사비에다 리스크를 감안해서 공사비를 높게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 아니었나? 그런데 신탁사는 미분양이 됐을 때 그거를 비용내서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탁사는 무슨 책임을 지지? 신탁사가 객관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조합보다는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 외에
관리하는 것 빼고 책임지는 부분에서 신탁사는 어떤 책임을 져주냐는 거죠. 예를 들면 조합에서는 본인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탁사는 가다가 미분양이 되고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신탁 수수료는 그 시기별로 따박따박 받아 가실 텐데, 미분양이 안 되고 사업에 문제가 돼서 사업성이 없어지면 신탁사는 어떤 책임과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까요? 말미가 대단했습니다. 그거 뭐 안 되면 뭐 공매로도 하고 사업을 타결해서 뭐 매각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물론 잘 돼야 돼서 그 공정하고 투명하게 빨리 돼서 사업 그 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이 신탁사는 책임지는 것도 안 하고 어떤 일을 해서 1,600억의 가치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비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공사하고 붙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기술력이나 원가 경쟁력, 기타 어떤 그 대응 능력에서는 훨씬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야, 이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재건축 단지들 뭐 신탁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신탁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조합원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 저는 신탁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조합 방식이든 신탁 방식이든 사업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 보셔서 정말 신중하게 이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